자, 다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2부, 방금 전에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보공장과 한남시사의 콜라보 방송. 뭐가 콜라보야? 그냥 네가 다 갖다 쓰는 거지. 검찰개혁 2021, 그리고 3부 토건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큰일 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만약에 뭐 구속 수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검찰에 출두하는 모양새들 혹은 뭐 강연료를 몇 천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조중동의 악의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진보 진영이 폭망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는데요. 다행히 그 실체가 좀 드러나서 180석이다라고 하는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뭐라 그럴까요? 그 검찰 개혁이 될 것 같았고 모든 게 다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럼 이제 좀 검찰 개혁이랑 좀 민주당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네. 사실은 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네. 민주당 권력이 더 센 거예요. 그렇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권력이잖아요. 네. 법여권을 다 합하면. 네. 근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뭐든지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미뤄지고 늦춰지고 한 번에 안 되고 네. 막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원인이 이낙연 같은 사람들, 네. 뭔가 이 개혁을 막거나 늦추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 왜냐하면 이 개혁이 썰물처럼 쓰나미처럼 확 갔을 때는 자기네들 기득권들도 다 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본색을 드러낸 게 이번에 이낙연의 네. 사면론이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과 관련된 네. 얘기인데, 그 삼부토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좀 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부토건은 지금도 아직 제가 파악 중에 있는 건데, 네.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삼부토건 측에서 네. 연락이 왔어요.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삼부토건 측이라고 해도 되죠. 물론 노조 입장을 반영해서 왔는데 네네. 이낙연 씨 이 동생에 네. 대해서 너무 비판하지 말아달라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권리적 구조를 얘기를 해보면 회사는 이런 거죠. 대주주하고 경영진, 네. 그 다음에 직원, 노조, 네. 그 다음에 이 소액주주,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네. 구조가. 근데 현재 삼부토건은 경영진하고 노조는 네. 같이 노조 협약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노조가 경영진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삼부토건 그렇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이나 네. 이런 걸 보면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그리고 현재 삼부토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어떤 면면을 보면 제가 뭐 주식시장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과거 주식시장에서 너무 해왔던 그 나쁜 일들이 있어요. 여러 회사들의 소액주들의 피해를 줬던 네. 일도 있고, 제가 어저께 그 삼부토건 관계자하고 통화할 때도 물론 지금 그게 다 녹음이 돼 있어서 네.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 나중에 비교를 하면서 또 이제 그 자료 정리를 할 텐데, 일단 삼부토건은 잘 아시다시피 조남욱 회장이 르네상스 호텔 소유주였잖아요. 네네. 거기서 검찰에 대한 어떤 커넥션들이 많이 있었고, 네. 거기서 뭐 그 윤석열의 와이프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러는 과정에서
삼부토고는 한번 법정 관리를 들어갔다가 네. 법정 관리에서 2017년도에 다시 이제 회생을 해요. 네. 근데 2017년도에 법정 관리 들어갔다 나오는 삼부토고를 인수한 세력들은 아주 좀 유명한 세력들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범서방파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최근에 경영에 같이 참여하게 된 사람은 또 조땡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삼부토건 측에서는 조남옥 회장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이름만 비슷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좀 더 파악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조땡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그 자신의 아들하고 해서 넥서스 투자도 거기서 몇백억 그 횡령배임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청호전자에서도 그런 기업범죄 사건이 있었고 이런 전력들이 있는 사람이라 아주 순수하게만 볼 수는 없어요. 네. 일단은 그 삼부토건이다라고 하는 회사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볼 일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나라의 그 건설면허 1호 기업이다. 그 굉장히 큰실하게 뭐 이런 그 사업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뭐 그때 원래 건설업이라는 게 네. 권력 친화적 비즈니스잖아요. 그렇죠. 네, 권력이랑 같이 이렇게 커 나오는 그런 비즈니스인데 건설업이라는 게 아무튼 그 뭐 1호 건설업의 1호 이건 별로 지금 상황에서는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네. 예. 제가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랬던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그 건설업만 했었으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이런 그 부동산 투기와 비슷한 일을 하다가 기업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회사에서 했던 그 과정들을 보니까 전관 변호사들이랑 접촉을 많이 하고. 그때 그 전관 변호사 얘기는 이런 거죠. 예. 2015년도에 조남옥 씨가 그 조남옥 회장이 물러서는 그 과정 어디쯤에서 네. 그 조씨 일가 간의 그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네. 그때 아마 여러 정관들이 나오죠. 홍만표 뭐 네. 양재택 이인규도 나오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는 이제 정관들의 싸움이었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혐의자들 대부분이 무혐의를 받고,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검찰 권력과 굉장히 친화적인 기업이었어요. 원래 조남욱 씨 자체가 서울법대 출신이니까 검사들 관리를 뭐 룸사롱에서 숱하게 했대잖아요. 뭐 거의 파티도 자주 열고.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거기는 2015년도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2017년도까지는 법정 관리였고, 네. 2017년도에서 법정 관리를 나서면서 이제 또 다른 그 서방파 쪽 그 친구들한테 이게 회사가 넘어가다가 이걸 노조에서 막아요. 노조에서 그 소송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막다가 지금은 여러 세력들이 사실 들어와 있어요. 노조도 그 저랑 통화했던 그분도 회사에 어떤 세력들이 어떻게 엮였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명동 사채업자 쪽,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조땡옥이라는 네. 그 과거에 그 넥서스 투자나 청호전자 같은 회사를 말아먹었던 근데 관련돼 있었던 네. 그때 사건 때 그 조땡옥 씨 아들이 구속돼서 막 재판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삼부토건 관계자가 전화가 와서 물어보길래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이계현 씨, 이낙연 씨 동생은 네. 친노조 쪽이라 자기네들이 영입을 한 거지 네. 그 세력들이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계현 씨는 그렇다고 치자. 네. 그럼 조땡옥 씨는 왜 거기 회장 명함을 갖고 다니냐 라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명함만 사용하는 거지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우스운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회사 회장 명함을 사용하게끔 용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영 관여하지 않는다. 물론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경영에 대해서는 노조가 어느 정도 그 견제를 해서 네. 회사 내부에서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자금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통제는 할 수 있다고 쳐도 이 상장회사 주식시장은 정보거든요, 정보. 네. 회사의 어떤 경영진에 관여돼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그 회사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분한테도 그 입장은 알겠는데 이기현 씨를 보호하면서 회사가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알겠는데 그 입장하고 주식시장이 왜곡돼서 네. 피해 주주들이 있게 되는 거는 또 다른 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파고 있는데 파면 또 그 결과를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한간에 시중에 돌고 있는 이건 소문입니다. 뭐 저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소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삼부토건은 그 회장이 르네상스 호텔 회장도 겸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르네상스 호텔은 매각이 됐고 네네. 지금 삼부토건하고는 별개. 지금은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 예전에 그 삼부토건에서는 르네상스 호텔도 소유하고 있었던 거죠? 원래 르네상스가 네. 삼부 르네상스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아파트 무슨 그 네. 그런 브랜드였어요. 네네. 근데 왜 르네상스 호텔 하면은 세간에 도는 얘기로는 특정 인물들이 다시 얽히기 많이 시작하는 나오죠. 그런 연결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게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또 등장을 해버리는 그렇죠.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팩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특정 여성분이 르네상스 호텔에 뭐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여성분의 취향이 검사를 좋아하는데 근데 공교롭게 삼부토건의 회장은 검사들을 관리를 좀 했었고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삼부토건 그 회장이 검사들을 만날 때는 검사들을 르네상스 호텔 로비로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비에서 이렇게 다들 검사들이 모여 있다가 다 같이 이제 술 먹으러 가고 그런 이상한 연결고리가 보이는 회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삼부토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무튼 들거든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 검사들은 많이 관리했죠. 그건 주식시장에도 꽤 유명한 얘기고. 네. 근데 너 줄리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몰라. 근데 줄리요? 뭘 줘요? 근데 그 줄리라는 거는 네네. 근데 보통 이제 줄리 하는데 네. 그 줄리가 아니고 줄리아나 나이트. 옛날 그 엘리 호텔 네네. 지하에 있는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이 네네. 있어요. 네. 그 줄리아나 나이트 클럽의 웨이터 출신이 네. 그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 연결이 돼서 그 주가 조작 사건에 윤석열 부인하고의 관련이 있다. 네. 이런 정보로 제가 파악한 정보는 그래서 줄리인 거지. 네네. 그 윤석열 부인이 뭐 줄리라는 예명이 있다. 이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도 뭐 그 말씀은 들었었습니다. 근데 삼부토건이 최근에 지난 11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낙연 대표의 동생을 사장으로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회사가 뭐 주식도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드는 뭐 의심이나 소문들은 이게 이낙연 쪽에 작업을 친 거 아니냐 삼부토건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낙연하고 네. 직접 관련이 있다. 네. 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 동향을 보면 네. 이제 보통 52주 기준으로 네. 보통 이제 주식시장은 52주 최고가, 52주 최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52주 최저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삼부토건의 시가총액이 네. 한 500억밖에 안 됐었어요. 네. 전체. 왜냐면 500억도 사실 많은 주식이죠. 네. 한 1억 3천만 주가 넘었으니까.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이낙연 씨 동생이 오면서 얼마까지 뛰냐면 전체 시가총액이 네네. 8천억이 넘어서요. 아, 500억에서 8천억이 돼버렸다고요? 500억에서 8천억이 넘어선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주식시장에 오래 있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1억 3천만 주는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에요. 네. 주가 조작 팀이 붙어도 티가 안 나니까. 팀이 네. 한두 팀이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네. 좀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 네. 서너 팀이 붙어서 움직여야 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이 그 주식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한 처음에 이 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380원 이때였고요. 네. 그때 380원에 1억 3천만 주면 한 주에 380. 액면가 1,000원짜리. 네네네네. 액면가 밑으로도 한참 떨어져 있었던 주식이에요. 네. 근데 그게 대충 따져보면 한 400억, 500억 전체 시가총액이 네네. 이 주식이 최근에 네. 이낙연 씨 동생이 들어오고 나서 네. 8천억이 넘어갔었어요. 그럼 지금 11월 달에 영입이 됐으니까 한 두세 달 정도, 2달 정도 사이에. 아니 2달이 아니고 이건 52주기니까 전체 그래프는 아, 1년 네네네. 그래프인데 아, 네네. 1년 그래프지만 그 최근 한 2달 반 사이에 900원대 그때는 이제 300원에서 쭉 횡보하듯이 올라와서 900원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6,000원을 넘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삼부토건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 그래프를 보고 네.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그래프 일봉 차트를 던져주면 아 장난쳤네. 아, 작전이 붙었다. 그냥 다 장난쳤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더군다나 주식수가 많은 주식은 그 움직이기가 무거워요. 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적이진 않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한 500억대.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낙연 씨 동생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전체 시가총액이 900억 정도 됐었거든요. 네. 이낙연 씨 동생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시가총액이 한 900원대였는데 네. 그 이낙연 씨가 들어오기 전후로 해서 이게 한 6천억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이게 대선 테마주다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그 삼부토건에서는 본인의 회사들을 좀 키울 생각이 있고 뭐 작전 세력이 붙지 않았다라고 해도 야, 이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고 뭐 제가 이제 뉴스에서 본 겁니다. 전문 경영인이고 그 경영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증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대통령으로 당시에는 지금 이 분위기로 가면 이낙연이 제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테마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는 없나요? 그 테마주라는 게 네. 그러니까 제 경우로 봐서는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주식은 수급이에요. 네. 사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가요. 네. 사는 사람인데 이 시장이 좀 왜곡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는 이게 갑자기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오르는 폭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르는 그 시가총액을 읽어보면 어찌됐든 이게 주가 조작이 있다 없다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네.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회사 측 입장에서는 뭐 광급 검사라든가 이 수수 물량이 늘고 또 노사 간의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그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그분들 입장이고 네. 제가 시장에서 보는 입장은 네. 일반적이지 않은 주가 흐름이죠.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그 주가 조작에 대한 뭐 책임을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이낙연 측까지 그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낙연 말고 네. 이낙연 씨 동생. 동생은 관여했을 확률이 높은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 조작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따른 수사에서 결론이 나오면 네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그냥 몰랐어. 나는 바지 사장이야. 그것도 책임이죠.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서는 네.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본시장법이라는 게 네. 구속시키기도 좋고
기소하기도 굉장히 용이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기에.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주가 조작은 네. 경영진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동의나 묵인, 네. 공모 이건 반드시 있어요. 수사를 해서 그 과정을 못 밝힐 뿐이지. 네. 음, 아, 그러면 삼부토건을 제가 지금 밑자락을 계속 깔았던 게 예를 들어서 삼부토건은 친검찰 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럼 얘기해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사실은 검찰은 의지가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친검찰 기업이었다라는 네. 거는 사실 드러난 거는 옛날 조남옥 회장 네. 때까지였죠. 네. 그 다음에 법정관리 2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법정관리 이후에 2017년도에 다시 법정관리 나와서 상장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것도 친검찰이 아니다라고도 네. 못하는 게, 네. 그 삼부토건에 관련된 이 주식시장에 있었던 여러 꾼들, 네. 뭐 조폭 집단, 또 과거에 여러 기업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네. 사실 이 사람들이 다 친검찰이면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정관들하고도 다 네. 네. 돈으로 엮일 수 네네.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도 역시 과거의 조남옥 씨처럼 검사들을 직접 관리를 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이 정관의 어떤 배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그 연결 과정이 좀 뭐 삼부토건 얘기가 워낙 요즘에 많이 나와서 저는 이제 이낙연을 사면 발언 이후로 이제 너무 싫어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부토건이 얘기가 나오면 이낙연을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저 삼부토건이 결국 터지면 이제 이낙연이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희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